고춘자, 순화당, 임덕영, 장정덕, 한울, 해화. 6인의 엑소시스트와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늦은 밤 다급한 요청을 받고 도착한 곳은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살해자의 집. 그곳에서는 자정이 가까워진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모여 제작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손님 오셨는데. 지민아. 생각도 안 할 것 같은데. 지민아. 가족의 부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살해자의 모습. 지민아, 일어나. 손님 왔어요. 잠깐만 일어나봐. 왜? 얘기 좀 해봐. 손님 왔어요. 아니 뭐를 얘기해? 일어나봐. 잠깐만. 금방이면 돼. 금방 가실 거요. 아니 왜? 일어나봐. 잠깐만. 잠깐 일어나. 어? 일어나봐. 아니 뭘 말해? 빨리 다 일어나. 가만 둬좀 다시는. 내 맘이요. 일어나봐. 잠깐만. 아니 내 맘이라고. 제작진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딸이 답답하기만 한 살해자의 어머니. 들어가셔. 일어났어. 얘기하면 돼. 금방 얘기해요. 아니 뭐를 가족들의 성화에 겨우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살해자. 됐어. 인사해야지. 내 누군지를 알고 인사를 해. 저 엑소시스트 PD예요. 아니 PD고 지랄이고 모르니까. 아우 진짜 더럽게 귀찮게 해내 그냥. 제작진과의 대화를 거부하며 끝내 모습을 감추는 살해자. 제작진과 가족들은 그녀를 다독이며 계속 대화를 시도했다. 아유 진짜 아이고 웃긴다 진짜. 뭘 웃기기는. 안성초이끼리 신랑을 얻어갖고 살았는데 제가 저렇게 어떻게 지랄을 했는지 패고 해서 맨날 물고 그냥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 제가 놀래갖고 그래나 그 생각도 들어가고. 누가 또 들어왔다는 말도 있고. 놀래서 얘기를 그렇지 뭐 이렇게 제대로 해야지. 뺐는데 안 나가고. 그러고 세상 나서 뭐 여기 와 있고 들락날락 뭐 이리저리 돌아다녔지 뭐 좋다는 데는 다 가고 점점 더 심해니까 참. 확실한 적을 모르니까 혈액이 있으니까 나오도 않고 그냥.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상과 단절한 채 방에서 혼자 생활한다고 했다. 살해자와 다시 대화를 시도해 보는데 제작진을 격렬하게 거부하던 그녀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제6화 귀신을 품고 사는 여자. 엑소시스트라는 방송을 시작한 이후 정말 많은 수십 통의 살해자들의 사연들이 도착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하고 매우 납득이 가지 않은 사연들도 많았습니다. 이번 사연은 제작진들도 직접 보고 겪기 전에는 믿기 힘든 상황의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살해자의 집을 찾은 제작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첫 만남과는 달리 모습을 드러낸 채 흐트러진 머리를 만지는 그녀의 모습. 제작진을 향한 경계를 허문 듯 알 수 없는 웃음까지 연신 지어 보였다. 소문도 없이 왔냐? 나왔지. 무적에다 뭐여 그래? 얘가 잘 들어와. 오랜만에 친정집을 찾은 동생의 방문에 살해자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절대 방을 벗어나지 않는 그녀. 그녀는 왜 동생의 방문을 반기지 않는 것일까? 밖으로 나오지 않는 언니를 보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 보는 동생. 모처럼 만난 언니를 데리고 나가보려고 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잡어 팔 아프게. 말려지. 동생이 자 말려라고. 동생이 장. 말려 팔 아프다고. 왜 팔이 아파? 네가 잡아 당기니까. 세게 안 잡아. 잡아 당기니까 아프지. 병원을 가야지. 냈더라고. 잡아 당기지 말면 되지. 안 잡아 당겼잖아. 냈더라고. 너는 가. 네 맘대로 해 내 팔을. 팔이 아니고 언니. 나도 조카애 보고 싶다고. 언니. 냈더라고. 조카고 뭐고 네가 상관있는 일이 아니야.
언니 지민이 보고 싶다며. 아 보고 싶단 말도. 우리 언니. 아 보고 싶단 말도 냈더라고. 아 너는 찾으러 가. 내가 어떻게 혼자 찾아? 찾지도 언니랑 못하고 같이. 내가 그럼. 어? 그냥 일반인처럼, 옛날처럼 아프기 전처럼, 동생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내 맛있는 거라도 너네 니들을 먹으러 가자고 내가 억지로 가. 여기서 요. 가라고. 네가 뭔데 나를 이기려고 지랄이야. 세게 안 했잖아. 아 냈더라고 말래라고. 내 여태까지 말했지 안 간다고. 와? 네가 뭔데 네 맘대로 하려고 지랄이야. 어? 나를 지금 우습게 하는 거 아니야? 과연 무엇이 이토록 그녀를 화나게 한 것일까? 동생과의 대화조차 거부하는 그녀. 저렇게 안 나온다니까. 무조건 와서 뭔데 차 있다고 가자고 뭐 억지로 지만대로 끌고 가면 다야?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허공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살해자의 모습에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무겁기만 한데 그녀는 왜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것일까? 아무런 이상 없었대. 그냥 저기 가서 그냥 얼빠진 마냥 뭐 이렇게 쳐다만 보고 섰고. 이거 막 바깥에 누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나가서 막 뭐라고. 그냥 괜히 멍하니 조용하니 쳐다보고. 혼자 중얼거려도 내가 그 뭘 혼자 누가 말을 해니 뭐 이렇게 중얼거리냐 그러면 그냥 싫고 말어. 평상시에 이 뭐 안 좋은 뭐 욕이란 자체를 몰라요 언니는. 그런 것도 모르는 그때 가서는 어떤 그렇게 욕들이 그렇게 나오는지 막 뭐 이상한 욕 같은 거 있잖아 막. 그리고 누구랑 얘기하듯이 그게 엄청 그랬었거든. 여성스럽고 차분한 성격에 인기가 많았던 그녀의 젊은 시절.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로서 보냈던 행복했던 일상은 이유 없이 돌변해버린 그녀로 인해 막을 내리고 말았다. 욕해고 그냥 좀 험악해고 막 그냥 집에서 돌 같은 거 남 집으로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래고 그때서부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그냥 밤낮 그래고 혼처 중얼대고 노래도 부르고 어떤 데는 막 혼처 웃고 그리고 누구하고 꼭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랬거든요. 신랑들도 절하고 나서 신랑들이 가서 보이지도 않고 자식놈도 어디 가서 보이지도 않고 다 그냥 어떻게 되는 건지 집에 와서 그냥 엄마 아버지 밑에서 절하고 있으니 그냥 혼처만 아는 거예요. 혼처만. 관찰 3일차. 살해자는 여전히 방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나도 뭐 남하고는 그렇게 허건나 사이좋은 저거 지 처먹을 거 줘도 안 갖고 저 지랄에 처먹고 살고 앉아서 어떻게 그렇게 가족끼리는 그따위로 쌈박질이나 이러고. 누군가에게 이르듯 가족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 그녀. 혹시 그녀에게 가족을 인한 상처가 있는 것일까? 갑자기 무언가 찾기 시작하는 살해자. 그녀가 찾는 것은 무엇일까? 잠시 후 그녀가 꺼낸 것은 다름 아닌 그릇과 반찬 그리고 수저였다. 같은 자리에 앉아 혼자 식사를 시작하는 그녀. 그녀는 왜 자신만의 그릇과 반찬, 수저까지 방에 보관한 채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식사를 하는 것일까? 보다시피 같이 밥을 먹질 않아요. 난 도저히 일체. 알 수가 없어. 같이 살아도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고 나도. 과연 그녀가 방에서만 지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관찰 카메라로 지켜보는 6일 동안 절대 방을 벗어나지 않았던 살해자. 혹시 그녀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영적 존재로 인한 문제는 아닐까? 잠시 후 살해자를 구하기 위한 엑소시스트의 영적 추리.
운물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혹시 막은 거 있어요?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미스터리한 일들. 사람들한테 좀 놀란 적 있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살해자의 충격적인 사건. 여기 이 집안에 누구 자살하신 분 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살해자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영가의 실체. 이분 구태지. 그냥 줄 수 있어? 소리 났다나 그냥 해는 거지. 경악할 수밖에 없는 영적 존재의 횡포. 자, 우짜. 전 무조건 안 가. 방에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사연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며칠 뒤 다시 찾은 살해자의 집. 갑자기 방에서 나가는 그녀. 방을 벗어나지 않았던 그녀의 모습에 어머니조차 놀란 모습인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성이는 그녀. 갑작스러운 살해자의 이상 행동에 가족들도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왜 갑자기 방을 벗어난 것일까? 김이나 가보자. 어? 어?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바로 그때 갑자기 주저앉은 살해자. 혹시 살해자 안에 존재하는 영가가 모습을 드러내려는 것일까? 무언가를 느끼는 듯 꼼짝도 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이 심상치 않은데, 바로 그때 무언가에 이끌리듯 밖으로 향하는 살해자. 그녀의 돌발 행동에 가족들은 살해자의 앞을 막아서는데, 모두를 긴장시킨 그녀의 이상 행동. 혹시 영적 존재의 영향 때문일까? 가 들어가 봐라. 미친년아. 딴 사람하고를 제비고 면에서 뭐라고 숨고 지랄해놨냐니 왜? 아유, 엄마 왜? 너 나가서 귀신 마냥 그 붙들려 귀신 마냥 뒤지고 싶어 지랄이야? 얼른 들어가! 들어가 있어! 어머니의 호통에 다시 집안으로 들어온 살해자. 과연 그녀는 어디에 가려던 것이었을까? 미련이 남은 듯 방에 들어가지 않는 그녀. 들어가! 어머니는 끝내 그녀를 다시 방으로 들어가게 하고 말았다. 어머니의 호통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데, 불안에 휩싸인 살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제작진은 솔루션을 진행하기로 했다. 네, 나와. 제작진들이 실제로 관찰해본 살해자의 경우는 가히 심각할 수준이었습니다. 과연 어디부터 잘못된 것인지, 어떤 영향으로 이런 힘든 삶을 영위하게 된 것인지를 한올 장정덕 엑소시스트들이 긴급 투입돼서 그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살해자가 걸어온 어려운 삶의 안식처가 되어줄 부드러운 카리스마 장정덕. 살해자에게 얽힌 비밀을 풀기 위해 나선 영감한 신통력의 소유자 한울. 두 엑소시스트가 나섰다. 그들은 더 구체적으로 살해자의 증상을 파악하기 위해 살해자가 머무는 방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먼저 살해자의 방을 제외한 공간을 둘러보며 영적 기운을 느껴보는 두 엑소시스트. 과연 살해자의 집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집도 오래 묵고 귀신도 오래 묵고. 그러게. 두 엑소시스트는 살해자의 집에서 어떤 기운을 느낀 것일까? 오빠, 여기 혹시 여기 앞에 쪽에 뭐 물이나 무슨 여기 운물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혹시 막은 거 있어요? 운물은 못 봤어요. 못 보고 여기 앞에 사람체가 있었어요. 네. 길게. 어. 그 옛날 집이니까 그거를 하루. 여기 앞에? 예. 여기 앞에? 예, 바로 앞에 일자로다 이렇게 사랑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허물어버리고. 예. 그 옆자가 화장실. 그리고 화장실 여기 밖에 새로 내신 거예요? 예, 요 안에다가. 그러니까 새로 냈어요, 화장실을? 예. 뭐가 여기 지금 안방에 들어가니까 물줄기가 뭐가 막혀 있거든. 그리고 화장실을 뭘 새로 냈는지. 예, 그 화장실은 다시 낸 거예요. 사랑채는 없었거든요. 예, 우측으로 화장실이 있었고. 예. 살해자를 만나기 위해 문제의 방으로 들어간 두 엑소시스트. 주무시나 보네. 안 주무시네. 안녕하세요. 정희 씨. 엑소시스트의 등장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 안녕하세요. 며칠 전 자신의 방에 들어온 가족들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드러냈던 살해자.
자신을 달래는 손길마저 거부한 채 화를 냈었는데 그렇다면 그녀는 가족에게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일까? 네가 뭔데 네 맘대로 하려고 지랄이야? 뭐? 뭐해? 살해자에게 다가가는 두 엑소시스트. 불안하구나. 그녀 안에 영적 존재가 반응하기라도 하는 것일까? 살해자는 좀처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데 오차, 아이고. 그런 살해자를 배려하는 두 엑소시스트. 이정기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좀 봐. 나 좀 봅시다. 나 좀 봐. 안녕하세요. 어디? 얼굴 좀 보여줘요. 이쁜 얼굴. 나 좀 봅시다. 두 엑소시스트를 외면하는 살해자. 불안해? 불안해 지금. 응, 불안해. 겁먹었어. 안 아프게 해주려고 온 거예요. 안 아프게. 자, 손 좀 난 잠깐 주자. 아, 안 아프게 해주려고. 안 아프게 해주려고 왔지. 아들 만나게 해주려고. 고쳐서 아들하고 이제 살게 해주려고. 거기 봐봐요. 의지가 있어야 돼. 우리가 도와줘도 본인이 조금 의지를 끄집어내줘, 오늘. 아, 이쁘다. 할 수 있죠? 아, 이뻐. 이러고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 한참 되셨지 지금? 한 15년, 20년 정도. 15년, 20년? 네. 한 번도 안 나갔어, 밖에를? 거의 안 나가시고 이제 아빠가 병원 갈 때나 이럴 때 한 번씩 가끔. 어쩌다? 네, 어쩌다. 여기 저도 처음 들어와봤어요. 아, 처음 들어봤어요. 못 들어오게 하니까. 여기 이 집안에 누구 자살하신 분 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혹시 아버지한테라도? 살해자의 가족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다는 엑소시스트의 주장. 아빠 동생분이 어렸을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프셔서. 아빠 동생? 네. 아기 때? 네. 아기 때? 네, 고모의 누나, 언니죠. 언니? 고모가 좀 시집 가고 나서 네. 사람들한테 좀 놀란 적 있어요? 그때 결혼하고 나서 거기 안성의 명륜동이라는 데 거기서 사실 때 어떤 남자분 두 분이 뭐 전기공사인가? 뭐 한다고 왔었다고 하고 나서 할머니가 그때부터 좀 이상했다고. 사람한테 놀란 게 있나 봐. 그리고 나서 집도 뭐. 살해자는 집에 공사하러 온 남자들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네. 남편하고도 잘못됐죠. 네, 그리고 아이도 또 그렇게 잘못됐고요. 여기가 하나의 무슨 자기의 이제 우리야. 구신 단지가 돼버렸어. 맞아. 그 귀신들이 너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분은 지금 누가 와 있는지도 모르고 본인인지도 잘 몰라 지금 상황이. 너무 오래됐어. 예? 너무 오랜 시간 영가에 잠식당해 온 살해자. 이제 본인의 의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는데 귀신이 있긴 있어요. 귀신이 있긴 있는데 그 귀신을 저희가 충분히 빼낼 수는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최선을 다할 거고 이 터에도 여기 이 터에 귀신이 있거든요. 지방령이라고 이 터에 귀신이 있는데 여기 아까 제가 뭐 하나 물어봤었는데 여기 뭐가 있었는데 없앴다 그랬었잖아요. 여기 화장실도 있었는데 없애고 근데 거기에 살던 귀신들이 다 저 집 안으로 다시 또 들어와 있어.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귀신들 죄 몰고 가서 또 저분한테 있는 쉽게 해서 우리가 빙의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 귀신들은 저희가 이제 하늘 선생님하고 해서 잘 빼내고 최선을 다해서 일단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하게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순간순간 놀랄 수도 있고 뭐 분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있는데 놀라면 일단 겁신이라는 게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향도 굉장히 크게 보이고 지금 막 입술 막 떨고 눈 깜빡깜빡하고 막 이렇게 숨고 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증상들이 그때 놀랬던 그때 상황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든지 잃어버린다든지 한 게 아니고 그대로. 손잡고. 아유 착해라 이렇게 착해. 영가를 보내려는 의지가 생긴 것일까? 갑자기 밖으로 나오는 살해자. 마른 수건 하나 줘요. 이쁘게 치장 좀 하게 오늘. 여기 엄마하고 앉아. 아빠. 이쁘다. 앉아. 어머니는 그런 딸의 모습이 아직 불안하기만 한데 엄마네 집인지 여기 사장님네 집인지 누가 자살하신 분이 자꾸 이게 감기고 있거든요. 아버지 형제가 사형제가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사형제인데
다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만 살아계시다고 할아버지한테는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시고 뭐 이런 건 잘 모르시는 거구나. 그런 건 그렇지. 그러니까 조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엄마, 이분 굿했지? 굿, 옛날에. 뭐 조상의 탓을 뭐 망한 조상의 탓이라고 조상이 뭐 먼저 돌아가신 조상이 그랬다 그래. 그러지 그냥 줄 수 있어? 속을 놨다나 그냥 해놓은 거지. 이거 고치는 거 얼른 할까? 고쳐줄까? 고쳐야지 아들 보지. 아들 만나고. 그래야 남편도 만날 수 있어. 건강하게 해줄게. 이렇게 살면 힘들어. 싫어? 다 잡아가서 다시는 장희 씨 괴롭히지 않게 해줄게요. 애기가 됐네. 애기가 됐어. 애기가 됐어. 영가에 완전히 지배당한 살해자의 상황. 그 현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방을 살피기 시작하는데 정확한 판단을 위해 두 엑소시스트는 역할을 나누기로 했다. 무서워 안 무서워? 혼자서 이렇게 다 자기만의 물건을 갖다 놓구나. 무서워요? 집에서 방에서 어머 냄새. 살해자의 물건을 살피던 중 무언가를 발견한 한울 엑소시스트. 과연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고립된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 살해자의 흔적이었다. 일어나 빨리. 일어나서 못하게 하자. 일어나. 뭐가 있나 여기? 살해자의 반응을 보기 위해 관심을 끌어보는 두 엑소시스트. 그러나 여전히 솔루션을 완강하게 거부하는데 혹시 영적 존재 영향으로 이 같은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닐까? 자살기는 조상 자살기고요. 그다음에 또 동자 아기가 있어. 여자 동료가. 예, 그건 아까 물어보니까 그 뭐 언니인가 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조상도 많이 좀 씌워져 있고.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단 귀신은 빼고 또 정신과적인 문제는 저희가 이제 가서 한번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있는 자기만의 공간, 그게 귀신의 그 어떤 귀신 단지가 돼 버렸어요. 거기서 그 안을 나올 수가 없어. 본인 의지로도 안 되고 거기서 놔주지도 않고. 그래서 제일 걱정은 일단은 이 터에 저 살해자가 계속 있는 것도 앞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사례가 될 거고,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정신과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나 좀 걱정이. 하여튼 최선은 다할 겁니다. 퇴마 솔루션 후 의학적인 치료도 필요하다는 엑소시스트의 진단. 일로 와. 이제 살해자는 솔루션을 위해 집 밖으로 나와야 한다. 지민이 보러 가야지. 어허,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두 엑소시스트의 설득에도 여전히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살해자. 솔루션에는 엑소시스트의 능력만큼 살해자의 의지도 필요한데 과연 살해자는 자신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을까? 끌고 가. 빨리 와. 선생님 데려갈게. 가자. 우차. 자. 결국 엑소시스트에 의해 밖으로 나오게 된 살해자. 그녀를 위해 더는 솔루션을 지체할 수 없다. 자, 오빠 이렇게 차 빨리. 착하다, 아이고 착해. 드디어 집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살해자. 지체할 시간 없이 바로 솔루션 현장으로 이동하기로 했는데 과연 살해자의 솔루션은 무사히 진행될 수 있을까? 드디어 시작된 퇴마 솔루션.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의 연속. 살해자를 지배한 영가를 보내려는 고군분투. 과연 살해자는 영가들과 분리될 수 있을지 잠시 후 그 결과가 공개됩니다. 살해자의 집을 떠나 곧장 달려온 솔루션 현장. 퇴마 솔루션을 앞두고 살해자와 가족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데 신엑소시스트 방송사상 가장 오래된 영가들과 싸움을 앞둔 두 엑소시스트. 과연 살해자는 솔루션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드디어 시작된 두 엑소시스트의 퇴마 솔루션. 귀신의 집합소 같았던 방에서 나오는 것조차 힘들었던 살해자. 힘겹게 엑소시스트의 지시에 따르는데 이제 가족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살해자에게 오래 머문 영가 때문에 솔루션의 첫 번째 의식인 부정치기부터 쉽지 않은 상황.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의식을 진행하는데 과연 두 엑소시스트의 바람대로 살해자는 솔루션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살해자에게 존재하는 부정한 기운을 털어내려는 한울 엑소시스트의 의식. 우려와 달리 순탄하게 마무리된 부정치기 의식 덕분에 솔루션은 무사히 다음 단계를 향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살해자의 퇴마의식. 살해자를 가운데에 둔 채 마주 앉은 두 엑소시스트. 그동안 감춰온 살해자의 얼굴이 마침내 드러났다. 살해자에게 존재하는 영가를 불러내려는 두 엑소시스트. 과연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퇴마의식을 진행하려는 것일까? 저는 그 살해자분 몸 안에 들어있는 쉽게 얘기하면 그 허주나 영가를 어떻게든 빼내서 그분을 온전한 몸 상태로 좀 돌려주는 게 저의 역할이죠. 그래서 빼내는 역할을 할 거예요. 저는. 그 살해자분이 15년, 20년을 그리고 살아오고 있었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일단 중점적으로 귀신을 먼저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뭐 어떤 형식을 빌려서라도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한번 도와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오랜 시간 숨어있던 영적 존재를 불러내려는 두 엑소시스트. 살해자 지금 상황 자체가 의지가 1%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몸에 있는 그런 존재들을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제자 몸으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내보내는 게 쉬우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된 거죠. 힘든 살해자의 상태로 인해 어려운 결정을 한 두 엑소시스트. 과연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녀 안에 있던 영가들은 모두 떠나갈 수 있을까? 쉽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영적 존재. 영적 교감을 통해 영가의 실체를 밝혀보려는데 바로 그때 퇴마의식 도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난 장정덕 엑소시스트. 영가를 불러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도 취하려는 것일까? 그에게 시선이 모이는 가운데 살해자의 얼굴에 글자를 적기 시작하는 장정덕 엑소시스트. 그는 왜 이런 의식을 하는 것일까? 잠시 후 한울 엑소시스트의 이마에도 붉은 점을 찍는 장정덕 엑소시스트. 과연 그의 의식은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격하게 몸을 흔들며 반응하는 한울 엑소시스트.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영적 존재가 나타나려는 것일까? 영적 기운을 더하는 장정덕 엑소시스트. 과연 이번에는 살해자 안에 존재하는 영가를 불러낼 수 있을까? 그 순간 갑자기 뒤로 쓰러진 한울 엑소시스트. 위험천만했던 상황에 모두가 놀라는데 그러나 멈추지 않고 접신을 시도하는 한울 엑소시스트. 과연 그를 통해 나타날 영가는 누구일까? 고통스럽게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듯한 살해자의 모습.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누구야? 누구야? 너 누구냐? 누가 먼저 나왔냐? 누구야? 하나 나왔어. 누구냐? 누구야? 얘기를 해야지. 장정덕 엑소시스트의 호통에 괴로운 듯 귀를 막는 한울 엑소시스트. 그런데 이때 갑자기 가족을 향해 거칠게 달려드는 한울 엑소시스트. 살해자의 동생을 향한 공격적인 행동. 장정덕 엑소시스트의 만류에도 쉽게 진정되지 않는데 돌발 상황에 당황한 가족들. 과연 한울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영가는 누구일까? 자중해. 누구야 너? 빨리 얘기해. 누구야? 너 누구야?
너 아주 그냥 오늘 그냥 얘기 똑바로 안 해? 말해 누구야? 너 애기지? 너 애기 맞아? 첫 번째 영적 존재는 아기 영가라는 장정덕 엑소시스트. 너 애기 맞지? 애기 맞아 안 맞아? 빨리 얘기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첫 번째 영가. 확 묶어버릴 거야 아주 그냥. 너 묶어서 그냥 오도가도 못하게 해줄 거야? 너 왜 저 동생 몸에 가 있어 너? 어? 너 동생 몸에 계속 있을 거야 없을 거야? 나올 거야 어떡할 거야? 격렬하게 퇴마를 거부하는 아기 영가. 좋은 데로 보내줄게 나와. 좋은 데 보내줄게. 좋은 데 보내줄게. 나는 못 살았잖아. 과연 살해자 몸속에 있던 아기 영가의 실체는 무엇일까? 또다시 가족들에게 난폭한 행동을 하는 한울 엑소시스트. 거칠게 저항하는 영적 존재. 도무지 진정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 누구야? 빨리 말 들어. 애기 맞지? 애기 저 왜 동생 몸에 왜 갔어? 엄마한테 있었구나. 안 돼 이제 나와야지. 오늘 좋은 데로 보내줄게. 어? 애기야 좋은 데로 가자. 어? 엄마 저기 바보만 놀아놓으면 어떡해? 그래 안 그래? 좋은 데로 보내줄게. 나 집에 엄마한테 갈래. 시골집에? 안 돼? 싫어. 너 거기 있었지? 애기 앉아. 아이고. 가족들도 놀란 아기 영가의 행동. 오늘 법사님 공부 잘 듣고 여기 아저씨가 조금 더 보내줄게. 사실 그러면 안 돼. 언니지 너? 아기 영가의 정체는 바로 살해자의 죽은 언니였다. 어디가? 다 아파요. 다 아팠어? 아유 그거 몰라줬구나. 나 그냥 갖다 버렸어. 아기 영가의 발언에 놀란 듯 가족들은 당황스럽기만 한데 그래. 선생님 미안해. 그렇지. 아유 착해. 살해자를 안쓰럽게 끌어안는 한울 엑소시스트. 살해자의 몸에서 오래 머물며 동생을 괴롭게 했던 아기 영가가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인데 우리가 저기다가 손을 떨어져 저기로 가자. 어이 착해. 주세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간다고 약속하면 지워줄게. 간다고 약속해. 아이 착해. 고통을 호소하며 다시 가족들에게 향하는 아기 영가. 오빠의 손을 붙잡고 흐느끼기 시작하는데 나 찾아와 있어야지. 너무 아파서 갔는데 나를 왜 버렸어? 왜 버렸어? 나 너무 무서운데 혼자 버려두고 니들끼리 다 잘 살았잖아. 몰랐지. 죽은 언니에 대한 미안함에 눈물로써 사과하는 동생들. 그동안 죽은 언니의 넋을 기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업보로 살해자가 지금까지 고통받았던 것은 아닐지 후회의 눈물이 흐르는데 이제야 용서를 구하게 된 가족들. 과연 죽은 언니의 영가는 가족들을 용서하고 자신만의 안식처로 떠날 수 있을까? 아파서 언니가 어렸을 때 아파가지고 죽었는데 우리 그 할머니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시어머니가 그냥 산속에 이렇게 버렸다고. 그래서 엄마가 묻었다는 거 네, 묻어서 이렇게 그냥 산속에 묻어서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며칠 있다 가보니까 묘가 이렇게 파헤쳐 있었고 산짐승이 먹은 것 같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형제들에 대한 억울함에 이승을 떠나지 못했던 언니의 영가. 이제는 살해자의 몸에서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때 밖으로 뛰쳐나가는 한울 엑소시스트. 퇴마의식을 피하려는 영적 존재 행동인 것일까? 그러나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장정덕 엑소시스트에게 붙잡힌 영적 존재.
그의 손에 이끌려 다시 굿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좀처럼 풀리지 않는 언니 영가의 퇴마의식. 과연 이들의 솔루션은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돌변한 한울 엑소시스트. 왜 이렇게 술 냄새가 나? 누구세요? 앉아! 앉아! 누구야? 누구지? 얘기해. 얘기하면 줄게. 누구야? 과연 이번에 나타난 영가의 정체는 무엇일까? 얘기를 해야지 귀신이 직접. 그래 나가지. 얘기를 해. 어? 아버지 아버지. 나도 아버지라고?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조카 몸에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 막걸리 드릴까? 소주 드릴까? 막걸리 한 잔 할까? 평소 술을 전혀 하지 못하는 한울 엑소시스트. 그러나 영적 존재 영향일까? 술을 단숨에 들이키는데 멈춰야지 그러지 말고. 갑시다. 좋은 데 보내드릴게. 좋은 데 보내드릴게. 싫으시면 안 되지. 과연 작은아버지의 영가는 살해자에게서 떠나갈 수 있을까?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잘하네. 자, 좀 걷어봐요. 네? 불쌍한 조카한테 그러지 마시고. 다음에 좀 원이만 하고 가시는 거야 오늘. 좋은 데로 보내드릴게. 간다. 어, 그렇지? 마침내 영가를 보내려는 의지를 드러낸 살해자. 드디어 살해자 몸속에 있던 영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는 한울 엑소시스트. 과연 모습을 드러낸 두 영가는 살해자에게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을까? 그러나 또다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한울 엑소시스트. 떠나겠다고 답한 작은아버지의 영가가 마음을 바꾼 것일까? 아니면 혹시 또 다른 영가가 나타난 것일까? 누구야? 너도 누구야? 누군데? 누구야? 뭐가 아니야? 아무도 아니라. 아무도 아니야? 너 누구야? 자신이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또 다른 영적 존재 등장. 나가야 돼. 들어와. 그러나 새로운 영가에게 심각한 기운을 느낀 장정덕 엑소시스트. 더욱 강하게 영가를 불러내는데 내가 보니까 넌 조상도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너 조상 아니지? 어? 너 나와야 돼 네가. 너 누구야? 빨리 얘기해. 네가 장본인이야. 네가 조종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영가가 살해자를 조종했다는 엑소시스트의 주장. 동생 폭행당했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엑소시스트의 질문에 가족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데 못 들어봤어. 빨리 얘기해. 자세히는 모르는데 남자 2명이. 앉아. 바로 그때 갑자기 가족들의 입을 막는 한울 엑소시스트. 과연 이 영가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살해자를 통해 퇴마를 시도하는 장정덕 엑소시스트. 영가가 빠져나간 것일까? 살해자는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래 충격받았어? 정리야. 그래서 충격받았어? 네. 어? 그런 적 있어 없어? 엄마 고마워. 내 거야. 네가 조종인 줄 알았어 내가. 정희야 무서워하지만 괜찮아. 여선생들 있으니까. 너 충격 먹었어? 과연 살해자는 어떤 충격 속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그냥 언니 있을 때 그 남자 2명이 무슨 뭐 전기 고치러 왔다가 갔다는 소리지.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갔는데 예. 언니가 집이 무섭다고 그때 그래서 엄마가 뒤늦게 이제 그때는 생각 못 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끼리 얘기할 때 엄마 마음에는 아무래도 그때 좀 안 좋았지 않았을까 내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 얘기를 좀 하셨긴 했어요. 가 그래. 가. 더 크게. 가. 더 크게. 가. 나한테 떨어져 그래. 일어나. 괜찮아. 선생님 씨가 괜찮아. 빨리 얘기해. 나한테 떨어져 그래. 나한테 떨어져. 가 그래. 가. 놀라고. 가. 과연 살해자는 자신을 조종하는 영가에게 벗어날 수 있을까? 몸부림치듯 저항을 멈추지 않는 영적 존재.
떠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데 살해자에게 폭주하는 영가를 끝까지 막아서는 장정덕 엑소시스트. 과연 그들은 영가에게서 살해자를 구할 수 있을까? 좋아해 안 좋아해? 빨리 고개 들어. 지금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 지금도? 악귀의 장난인 것일까? 영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녀. 그녀의 말에 영적 존재의 힘은 더욱 강해지는 듯했다. 제가 좋아한다는데 왜? 너 귀신장 살 거야? 정희, 저 귀신장 살 거냐고. 저 귀신장 살면 안 되잖아. 너 이렇게 바보처럼 계속 살 거냐고? 건드리지 말라고. 어? 보내자. 귀신 끌어안지 말고 보내자. 고개 들어. 야! 고개 들어. 야! 가라 그래. 나 너 싫어 그래. 나 너 싫어. 확실한 퇴마를 위해 다시 한번 살해자를 자극하는 장정덕 엑소시스트. 영가를 보내려는 그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시켜줄게. 가 그래. 가. 그래 잘했어. 아유, 살해자의 의지가 강해진 지금 서둘러 영가를 보내려는 장정덕 엑소시스트. 과연 오래된 영가와의 싸움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정이야, 속지 마. 정이야, 귀 막아라. 야, 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감지한 듯 최후의 몸부림을 치는 영적 존재.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살해자의 몸속에 방황하던 영가도 이제 자신만의 안식처를 향해 떠나가야 한다. 과연 살해자는 퇴마에 성공할 수 있을까? 긴 시간 살해자를 점령했던 남자의 영가. 영가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두 엑소시스트와 살해자는 지금까지 공개됐던 퇴마의식 중 가장 힘들고 고된 시간을 겪고 있는데 살해자의 의지와 엑소시스트의 힘으로 퇴마의식은 서서히 마무리되어가는 듯했다. 엑소시스트의 몸을 통해 영가를 보내려는 의식이 진행되고 강한 영가의 기운에 몸부림치는 한울 엑소시스트. 그들의 의지가 통한 것일까? 드디어 영가를 모두 떠나보내고 살해자의 퇴마의식은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괜찮아? 지금 어때? 상태가 어떤 것 같아? 좀 괜찮아요. 좀 괜찮아? 세상에 말을 다 하네 말을 다 해. 어? 고개 들고. 고개 들고. 쳐다보고 선생님 쳐다보고 눈 보고. 괜찮지? 많이 좋아? 힘든 과정을 견뎌준 살해자가 괜찮은지 몇 번이고 확인하는 장정덕 엑소시스트. 정신 차리고 삽시다 이제. 조금 이제 그 집에 있는 귀신들이 또 있어 아직까지. 일단 빼줄게 그거는. 그녀를 지배한 영가는 모두 분리했지만 아직 잡귀들이 남아있는 상황. 최종 의식을 통해 그녀를 완벽하게 치유하려는 장정덕 엑소시스트. 아유 잘했네. 말도 하고. 이쪽으로 앉아야지. 애기 영가가 좀 셌고요. 애기 영가가 자리 잡은 지가 너무 오래됐고, 그다음에 그 작은아버지라는 분은 그렇게 뭐 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잘 빠져준 것 같은데 그 남자가 조상도 아닌 그 남자가 제일 셌죠 사실. 정말 신령한테 감사하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거는 조금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최종 단계에 이른 살해자의 솔루션. 이제 집에 머무는 잡귀를 쫓아내기 위한 의식을 치르는 살해자. 그녀의 집을 에워싼 오래된 잡귀를 쫓아내기 위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두 엑소시스트. 살해자에게 그 어떤 영가도 남아있지 않도록 마지막 의식은 계속됐다. 이번 솔루션을 통해 세상과 단절됐던 살해자가 다시 밖으로 나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길 바라는 모두의 간절한 마음. 살해자도 그 마음을 받아들여 좀 더 자신을 돌볼 수 있길 기대해본다. 장정덕 엑소시스트의 의식을 끝으로 마무리하게 된 최종 솔루션. 이제 영가와의 긴 싸움을 끝낼 수 있게 됐다. 고맙습니다. 안아줘.
20여 년 만에 가족과 안아보는 사례자. 달라진 그녀의 모습에 가족들은 웃음을 되찾았는데 이제 사례자에게도 웃는 일만 생기길 기원해본다. 자매니까 같이 뭐 이렇게 쇼핑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못 해봤었으니까. 형부랑 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혹시라도 어디선가 뭐 이 프로그램을 본다 그러면 연락을 좀 혹시라도 방송을 보면은 뭐 형부야 그렇다 치지만은 아들이라도 좀 어느 시골집에 오든가 연락을 한번 연락 기다려보고 싶은 마음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고생하셨다고. 이제 누나 이제 밥 잘 드시고 하셔야 돼요. 약속이야. 약속 배웠잖아. 들어가세요. 죄송해요.